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유명 셰프가 한국에서만 먹는다는 말린감으로 기적처럼 간을 회복했다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술에 치들어 망가진 간이 낯선 한국 과일로 되살아났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프랑스 미식계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죽어가던 셰프를 살려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의학계도 이 감의 비밀에 주목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상드르예요. 요리는 언제나 저의 열정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많은 레시피를 공부하고 매일 몇 시간씩 요리 연습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파리에 있는 제 레스토랑은 아주 유명해졌고 매일 밤 전 세계에서 제 요리를 맛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 요리를 칭찬했어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디저트, 완벽하게 익힌 고기까지 모두 좋아해줬죠. 하지만 주방문 뒤에서는 겉보기처럼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유명한 셰프가 되는 건 흥분되지만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했죠. 저녁 시간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덥고 시끄럽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웨이터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냄비 소리와 불꽃 튀는 소리가 가득했죠.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가끔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는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이 끝나고 긴장을 풀기 위해 한 잔씩 마셨는데 점점 2잔, 3잔으로 늘어났고 어느새 술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몸에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훨씬 더 바빴어요. 주방 안은 뜨겁고 수증기로 가득했죠. 웨이터들은 주문을 외치고 요리사들은 빠르게 채소를 썰었고 팬 위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음식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급히 요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날카롭고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칼로 배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운터를 꽉 잡고 숨을 헐떡였어요. 셰프님 괜찮으세요? 조리사가 놀라서 제 옆으로 달려왔어요. 주변 모든 것이 흐릿해졌고 소리는 멀어지고 목소리는 희미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차가운 주방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발소리가 분주해지더니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깨어났을 땐 밝은 불빛이 제 눈을 비추고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고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아내 클레르와 아들 피에르였어요. 둘 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의사들도 근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알렉상드르 씨, 한 의사가 부드럽지만 진지하게 말했어요. 술 때문에 간이 많이 손상됐어요.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빨리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 이식 수술이라는 말은 너무 무섭게 들렸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저는 조용히 울고 있는 클레르를 바라봤어요. 클레르는 피에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피에르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슬퍼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당장은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술을 완전히 끊고 몸을 잘 관리해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알렉상드르 씨의 손에 달렸어요. 의사가 방을 나가자 침묵이 찾아왔어요. 클레르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제 손을 살며시 꼭 잡아줬어요. 피에르는 조용히 다가와 제 팔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클레르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기계가 조용히 울리는 그 조용한 병실에서 저는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깨달았어요. 제 건강, 가족, 커리어까지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슬아슬해졌다는 걸요. 저는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과연 저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 스스로 묻고 있었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평소엔 따뜻하고 포근했던 저희 집이 어둡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클레르는 밝게 웃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눈 속에는 걱정이 숨어 있는 게 저에게 다 보였어요. 피에르는 불안한 눈으로 계속 저를 살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모두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클레르는 의사가 추천한 식사를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제가 요리하던 진하고 풍부한 프랑스 음식들에 비하면 굉장히 심심한 맛이었죠. 그 식사를 먹을 때마다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와인을 마시지 못하는 거였어요. 주방 찬장을 열 때마다, 예전에 와인을 두던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유혹은 정말 강렬했어요. 매일 제 욕구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제가 부엌 식탁에 앉아서 우울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피에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신나서 뛰어 들어왔어요. 손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죠. 아빠, 박 아저씨가 뭘 주셨는지 봐봐요. 피에르는 흥분하며 그릇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박 아저씨는 한국에서 오신 우리 옆집의 나이 드신 이웃분이었어요.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르셨고 저희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손을 흔드셨지만 사실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았어요. 저는 궁금하면서도 약간 의심스럽게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그게 뭐야? 하며 천을 살짝 들어봤어요. 그릇 안에는 마른 오렌지색 과일이 있었어요. 낯설고 주름지고 이상한 모습이었죠. 곶감이래요. 피에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낯선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발음하면서요. 박 아저씨가 말렸던 감이라고 하셨어요.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래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피에르, 박 아저씨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말린 과일로 내 간이 나을 수는 없어. 나한텐 진짜 약이 필요해. 클레르가 조용히 다가와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곶감 하나를 집어 자세히 살펴봤죠. 알렉상드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클레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 아저씨는 참 친절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살짝 짜증이 났어요. 저는 늘 입증된 믿을 만한 방법만 사용해왔거든요. 말린 과일에 의존하는 것 마치 마법이나 신화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피에르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클레르는 간절하게 뭐라도 방법을 찾고 싶어 했어요. 아빠, 제발. 피에르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하나만 먹어봐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못해 저는 곶감 한 조각을 집었어요. 딱딱하면서도 약간 끈적이는 느낌이었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어요. 놀랍게도 달콤하고 부드러웠고 제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은은한 맛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이게 제 병에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진짜 해결책이 필요해. 저는 작은 곶감을 다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클레르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어요. 우리는 계속 모든 걸 시도해 볼 거예요. 알렉상드르. 하지만 어쩌면 다른 문화에서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희망을 주는 건 사실이죠?
저는 피에르의 희망찬 눈빛과 클레르의 다정한 격려를 보았어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으로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알겠어. 저는 조용히 동의했어요. 한번 해보자. 며칠 후 박 아저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녁이라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안으로 금빛 햇살이 들어왔죠. 클레르가 문을 열자 박 아저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작은 병 하나를 들고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박 아저씨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클레르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박 아저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에게도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는 며칠 전 곶감을 받았을 때 너무 빨리 의심했던 게 생각나 조금 부끄러워졌죠. 박 아저씨는 클레르에게 작은 병을 건넸어요. 병 안에는 진한 호박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만든 감식초예요. 박 아저씨는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간 건강을 위해서 감식초를 사용한답니다. 저는 클레르에게서 병을 건네받아 의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식초에서는 제가 지금껏 요리에 사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톡 쏘는 냄새가 났어요. 바로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제 심각한 상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자 박 아저씨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알렉상드르 씨, 때로는 우리가 옛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현대의학도 좋지만 오래된 방식에도 힘있는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아 한숨을 쉬었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피에르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들어보라고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클레르 역시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권했죠. 알겠어요. 결국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말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박 아저씨는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매일 한 숟가락씩 꾸준히 드셔야 해요. 처음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곧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감식초를 한 숟가락 보면서 긴장했어요. 겉보기엔 별거 없어 보였지만 속에선 계속 의심이 맴돌았어요. 피에르가 옆에서 조용히 응원해줬어요. 아빠 할 수 있어요. 숨을 멈추고 재빨리 식초를 삼켰어요. 강하고 신맛이 확 느껴지면서 눈물이 찔끔 났죠. 맛이 이상하고 어색했지만 잠시 후 나쁘진 않고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피에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저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어요. 더 나쁜 것도 먹어봤으니까. 다음 며칠 동안 감식초를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클레르가 정성껏 식초를 준비하면서 따뜻하게 격려해줬죠. 피에르도 제 옆에서 제가 식초를 삼키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점점 박 아저씨는 저희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 전통약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조부모님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사용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죠.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없던 세상에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걸 느꼈어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순 없었지만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이었고 다시 희망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박 아저씨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의 단순한 전통 약재들 속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지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제 마음속의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심스러운 낙관과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러가면서 감식초를 먹고 꽃감을 먹는 일이 점점 쉬워졌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이 특별한 일상을 기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제 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기분 탓인지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박 아저씨가 저희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피에르는 신이 나서 거기서 뭘 배우게 될지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클레르도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여전히 좀 불안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박 아저씨가 문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아저씨의 집은 작았지만 밝고 아늑했어요. 집 안 곳곳에 한국의 사진들이 있었고 벽 선반엔 여러 허브와 말린 과일이 든 알록달록한 병들이 놓여 있었죠. 향긋한 향신료와 차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피에르는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한국의 작은 일부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박 아저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저씨는 저희에게 차분히 집 안을 보여주며 병 안에 든 것들과 그 효능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두운 빨간 열매가 담긴 병도 있었고 말린 뿌리가 든 병, 또 말린 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죠. 모든 것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아저씨는 하나하나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전통 방법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궁금하면서도 약간 의심하며 물었어요. 박 아저씨는 저를 부드럽게 보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주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런 약초와 과일들로 전통약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힘을 믿게 됐답니다. 그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어쩌면 제 망설임은 이 전통 약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저씨는 제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알렉상드르 씨, 의심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저씨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여는 게 때론 몸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실 때 박 아저씨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한국의 전통 과자가 있었어요. 이건 떡이라는 한국의 전통 쌀과자예요. 박 아저씨가 설명하셨어요. 한국 문화에선 나눔과 친절함을 상징한답니다. 피에르는 재빨리 하나 집어 맛보곤 활짝 웃었어요. 클레르와 저도 따라 먹어봤는데 은은한 단맛과 쫀득한 식감이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클레르가 아저씨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음식을 나누는 건 중요해요. 박 아저씨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음식은 맛 그 이상이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제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죠. 그동안 가졌던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감사함과 진정한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박 아저씨는 한국의 전통 약뿐만 아니라 이해와 존중, 그리고 희망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는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클레르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제 건강의 해결책은 곶감이나 감식초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박 아저씨의 말처럼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치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믿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박 아저씨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제 몸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조금 더 기운이 나고 피로감도 덜했어요. 식욕도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 게 다시 즐거워졌죠. 눈 밑에 짙었던 다크서클도 천천히 옅어졌고 클레르는 제가 더 건강해 보인다며 자주 미소 지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병원에 정기 검진 약속이 있었어요. 클레르와 피에르가 함께 병원에 갔는데 둘 다 긴장하면서도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었죠. 깨끗하고 밝은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저도 긴장이 됐어요. 저는 클레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클레르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피에르도 희망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를 진료실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셔서 저는 곶감과 식초를 먹으며 바뀐 생활을 설명했죠. 의사 선생님은 살짝 의심하면서도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들어 올리셨어요. 검사를 좀 해봅시다. 선생님은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상태가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간호사분이 제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저는 제 노력이 정말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피에르는 긴장한 채 꼼지락거렸고 클레르는 제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며 저를 진정시켜 주려 했어요.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은 놀랍고도 신기해 보였어요. 알렉상드르 씨, 결과가 정말 놀랐대요. 간 상태가 상당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저는 너무나 안심되어 가슴이 뛰었어요. 클레르는 기쁨에 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고 피에르는 활짝 웃으며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놀란 듯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아지는 건 드문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저는 바로 박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아저씨의 조용한 확신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간단한 치료법이 실제로 효과를 가져온 거죠. 저는 감사함이 가슴속에 넘쳐났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공기가 전보다 더 상쾌하고 하늘도 더 밝게 느껴졌어요.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보다 더 희망차고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박 아저씨한테 알려드려야 해요. 피에르가 신나서 외쳤어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맞아요. 클레르도 따뜻하게 웃으며 동의했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알려드려야죠. 그날 저녁 저희는 박 아저씨를 다시 찾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아저씨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정말 기쁘네요. 박 아저씨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알렉상드르 씨. 최고의 약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옛 전통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와 닿았어요. 저는 제 몸만 치유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제게 힘과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맑은 하늘 아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가족의 응원과 박 아저씨의 지혜,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어려운 시간들까지 말이에요. 아직 제 여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해 설레는 기분이었고 계속 배우고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건강이 계속 좋아지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클레르가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어 프랑스와 한국 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자고 제안했죠.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신났고 박 아저씨에게서 배운 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클레르와 피에르가 제가 익숙한 프랑스 요리에 독특한 한국 식재료를 접목한 메뉴를 함께 만들도록 도와줬죠. 박 아저씨는 제가 이전에 사용해 본 적 없는 한국의 특별한 향신료와 맛을 소개하며 요리를 지도해 주셨어요. 매일 저녁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나서 저희는 주방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며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감식초로 소스를 만들면서 박 아저씨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삶은 종종 멋진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답니다. 아저씨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소스를 맛보며 말했어요. 이 식초처럼 낯설고 새로운 것이 맛있고 건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말이에요. 마침내 행사 날이 되었어요. 레스토랑은 프랑스와 한국의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죠. 부드러운 조명이 방 안을 채웠고 맛있는 요리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레스토랑 밖에서 줄을 서서 새로운 요리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보였어요. 손님들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올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피에르는 입구에 서서 자랑스럽게 작은 곶감 샘플을 나눠주며 효능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클레르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밝은 미소로 테이블로 안내했죠. 박 아저씨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이 음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도록 감사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최근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한국의 전통 치료법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저녁은 단지 음식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우리가 가진 지혜를 존중하는 자리랍니다. 손님들은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연설이 끝나고 음식이 나왔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프랑스의 소스와 한국의 향신료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새롭고 맛있는 맛을 만들어냈죠. 저녁 내내 손님들이 다가와 감사를 전하며 한국 재료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박 아저씨는 자랑스럽고 겸손한 태도로 손님들의 질문에 인내심 있게 답변해 주셨어요. 나중에 박 아저씨가 저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상드르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운 다리를 만드셨네요. 다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이어주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준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박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아저씨의 지혜와 인내가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행사가 끝날 무렵 손님들은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작은 곶감과 감식초 선물을 들고 있었죠. 피에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눈을 빛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피에르가 속삭였어요. 클레르도 저희 곁으로 와서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모두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멋진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함께 서 있으니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과 생각도 그 어느 때보다 열려 있었죠. 박 아저씨와 가족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 덕분에 저는 희망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제 여정이 가르쳐 준 것은 두 세계를 이어줄 때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